오늘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독신 가구 중 B아파트 거주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2023년 기준 독신 가구 703만 9천 가구 중 B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56.9%로 독신 가구 아파트 거주 비율 29.2%의 1.9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는 청년 독신 가구는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에 많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 중 아파트로 이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34.1%로 나타나 향후 청년 독신 가구의 아파트 거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조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 후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했고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 하나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전세 퇴거 대출을 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는 셈입니다. 정부가 627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전세자금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은행권은 가계대출 증가폭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출 제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5일 서울 국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정권 성격과 집값 상승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집값 상승은 정권 성격보다는 공급 부족과 경기 활성화, 저금리가 겹칠 경우 올랐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정권 성격에 관계없이 투기 억제 대책과 공급 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7월 체감 건설 경기는 3개월 연속 하락하며 체감지수 73.1로 기준치인 100을 크게 밑돌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 세부지수는 수주잔고지수와 자금조달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해 60선대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인기지역 주택가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4분기 중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금리와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5년에 비해 연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21만 가구씩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63만 가구가량 공급 부족이 누적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시장 진입 인구와 결혼 건수, 외국인 거주자는 빠르게 증가하는 등 대기 수요가 많은 상태이며 앞으로 대출금리가 하락하고 경기가 활성화될 경우 수도권 집값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부동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